웨스트햄 수비수들이 월드클래스인 손흥민을 막지 않고 방치하는 장면은 형용할 수 없는 충격과 공포를 선사하고 있다. 그것은 토트넘 선수들의 탐욕기질을 이용한 모예스 감독의 묘수였다.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을 그저 당연하게 여기는 토트넘은 훗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현재 토트넘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 영국 현지에서 심상치 않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손흥민의 재계약 거부 이슈와 리버풀 이적 이슈까지 겹치며 엄청난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31라운드 무승부를 거둔 토트넘의 경기는 마치 조작된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전반전은 치열한 블록버스터같이 박진감이 넘쳤지만 후반전은 토트넘 선수들이 손흥민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웨스트햄의 모예스 감독은 손흥민을 방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토트넘은 3일 웨스트햄 원정을 떠난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에서 통안의 1대1 무승부를 거두었는데요. 4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는 토트넘이기에 이번 무승부는 패배만큼이나 데미지가 컸습니다. 선수 출신 전문가 중 유독 손흥민을 극찬해왔던 아그본 라어는 토트넘의 경기를 복귀하며 아비규환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토트넘이 몇몇 득점 찬스를 놓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손흥민에게 패스를 해야만 득점이 터질 것이다라고 외쳤다.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웨스트햄이 위협적인 슈팅이 시도했고 경기는 끝까지 한골 싸움으로 가는 치열한 양상이 이어졌음에도 손흥민을 활용하려 하지 않았다. 손흥민은 체력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역습 상황에서 순간적인 공격 침투를 시도했고 동료 선수들을 이용해 자신의 마킹을 풀어내려는 지능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손흥민이 위협적인 침투로 페널티 박스 앞에서 좋은 기회가 만들면 뭐하겠나. 패스를 건네받은 존슨과 메디슨은 공격 템포를 늦춰버리며 득점 기회를 번번이 날리기 시작했고 이례적으로 손흥민은 동료 선수들에게 패스를 달라는 제스처를 강하게 취하기까지 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결국 계속해서 경기 템포를 하락시키던 메디슨을 경기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스카이스포츠에서는 메디슨 대신 들어온 클루셉스키도 다를 게 없었다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제대로 된 공격이 진행되지 않자 후반전에 클루셉스키와 히샬리송 등을 투입하며 공격진을 강화했지만 이것은 결국 악수가 되었다. 왜냐하면 클루셉스키는 좌우로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전방에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해야 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오히려 본인이 최전방 원톱 자리에 침투하여 손흥민 자리를 탐냈기 때문이다. 결국 손흥민 옆에 철썩 붙어서 자신을 골을 넣으려고 하면 자신도 골을 넣을 수가 없고 손흥민도 골을 넣을 수가 없는 웃긴 상황이 펼쳐졌다. 클루셉스키는 원톱 자리를 탐낼 게 아니라 손흥민에게 패스 공급을 하고 손흥민의 공간을 창출해주는 움직임을 가져갔어야 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포츠 전문 분석 매체 ESPN에서는 토트넘 공격진들이 주제를 모르고 있다는 강한 표현까지 했습니다. 손흥민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토트넘은 훗날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들은 손흥민 정도의 선수가 있다가 없으면 그 역체감이 얼마나 심할지 두려움을 모르고 있다. 손흥민에게 패스를 잘 주는 존슨까지 골장면 이후 패스에 인색해지면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안 주기 시작했다. 63분만 보더라도 토트넘이 공을 커트하면서 이번 경기 가장 좋은 찬스를 맞이했고 손흥민은 재빨리 수비수 틈 사이로 침투를 했으나 존슨은 직접 드리블을 치더니 직접 슈팅을 선택하면서 수비수의 몸을 맞추고 말았다. 팬들은 갑자기 이기적으로 변한 존슨을 보자 골맛을 보더니 점점 탐욕이 늘어난 클루셉스키를 연상시킬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번 경기의 가장 심각한 장면을 꼽으라면 이 두 장면이었는데요. 하나는 마지막 역습 찬스에서 클루셉스키의 어이없는 플레이 때문에 역전 기회를 날려먹은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후반 추가 시간에 공을 몰고 올라오다가 왼쪽 클루셉스키에게 공을 내주는데요. 이때 클루셉스키는 반대쪽에서 쇄도하는 히샬리송을 보고 크로스를 올렸지만 이것이 상대 수비수 맞고 굴절되며 경기가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이 장면을 본 스퍼스 플레이의 해설자들은 분노했고 클루셉스키가 크로스를 올릴 때 히샬리송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어서 크로스를 히샬리송에게 주면 안 됐다. 뒤에서 쇄도하는 로셀소나 사르에게 패스하여 이 두 사람이 공을 몰고 터치라인 끝까지 이동해 빠른 컷백으로 손흥민에게 연결하게 했어야 했다고 말하며 혹평을 퍼부었습니다. 그러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리그 탑클래스 피니셔인 손흥민을 아무도 막지 않는 장면이었는데요. 보통 손흥민이 박스 바깥에서 공을 잡으면 최소 2명에서 많게는 3명까지 슈팅을 못하게 하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하지만 모예스 감독은 토트넘 선수들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후반 막판 오히려 손흥민의 마크맨을 좌우 윙어에게 붙이는 묘수를 쓴 것인데요. BBC 스포츠와 풋볼 런던에서는 이 장면을 집중 분석하며 강경한 어조를 썼습니다. 손흥민은 찬스가 단 한 번만 제대로 찾아오더라도 득점을 하는 선수이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공이 왔을 때 수비 5명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마무리하는 장면까지 보여줬다. 하지만 후반 막판 손흥민은 방치되어 있었고 수비수 그 누구도 손흥민을 신경 쓰지 않았다. 이것이 토트넘의 현주소이다. 손흥민의 나이스한 성격에 동료들이 익숙해진 탓일까? 손흥민은 진정으로 팀이 잘 되기를 원하는 선수인데 이런 착한 주장을 토트넘 선수들이 어긋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 타이밍은 탐욕을 나타낼 시기가 아니라 차분히 득점을 했어야 하는 시기였다. 계속해서 토트넘 선수들이 욕심을 낸다면 그것이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폭풍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실제로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에 능통한 기자인 목벨은 토트넘이 손흥민 잔류를 당연하게 여기다가 큰 화를 입을 것이라는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는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은 월드클래스 선수 중 보기 드물게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팀이 손흥민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토트넘이 그런 관심을 차단할 수 있었던 데는 손흥민의 겸손한 성격이 한몫했다. 팀 내에서 그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확실히 찾기 어려울 것이고 인성도 훌륭하다. 만약에 손흥민이 조금이라도 자기중심적이었다면 오늘날 토트넘에서는 손흥민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손흥민이 겸손하다는 게 야망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다. 손흥민은 챔피언스리그에서 뛰길 원하고 트로피 경쟁도 원한다. 손흥민의 겸손함을 야망 부족으로 착각하는 순간 토트넘은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손흥민은 리버풀과 맨시티, 최근 아스널 같은 압도적인 선수들과 미드필더 라인, 특히 케빈 더브라이너 같이 시즌에 10개 이상의 도움을 꾸준히 제공해 줄 수 있는 선수와 호흡을 맞춰본 적이 없는데요. 만약 손흥민이 우승권의 팀주전과 비주전 간의 실력 차이가 거의 없으며 안정적인 중원과 수비 라인으로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는 팀에 있었다면 그는 지금쯤 프리미어리그 탑10 수준도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올 시즌 선수의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을 보면 홀란드에게 찾아왔던 빅찬스가 모두 손흥민 선수에게 제공되었다면 산술적으로는 현재 28골을 기록하고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여름 급하게 부임된 이후 선수단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구성하지 못한 상황에 최선의 전술을 찾고 있지만 미드필더와 윙포워드들의 득점을 극대화하는 전술로 득점 다양화를 하기엔 토트넘 선수들의 기량 미달인 것이 너무도 확연하기에 결국 손흥민 선수의 득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오죽하면 클롭 감독은 손흥민의 득점이 언제 터지고 과르디올라와 클럽 아르테타 중 누구를 좌절하게 만드는지가 프리미어리그 우승컵의 주인공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현재 치열한 리그 우승 싸움을 다투고 있는 리버풀의 클롭 감독은 4월 토트넘이 펼칠 지옥의 3연전, 아스널 맨시티, 리버풀과의 3경기가 리그 우승을 결정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손흥민의 압박 능력까지 극찬했습니다. 토트넘이 지난 시즌에 비해 전방 압박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이미 모든 팀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공격진들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수비진들로 하여금 공을 잡고 있을 때와 공을 잡지 않고 있을 때 모든 순간을 난감하게 만드는 재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모습, 특히 골문 앞에서 보여주는 마지막 터치의 정확도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손흥민과 다른 모습으로 그의 이런 다재다능함을 더 많은 팬들이 알게 되었다는 점, 우리 리버풀이 그동안 그에게 했던 실점이 우리가 준비를 못해서가 아닌 그의 능력이 뛰어나서라는 점을 알고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센스 있게 손흥민 선수를 칭찬했습니다. 클롭 감독은 언제나 손흥민을 영입하고 싶었던 감독으로 아직 찌라시에 불과하지만 클롭 감독이 리버풀이라는 구단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은 손흥민 영입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레딧과 트위터 등에서 나돌고 있는데요. 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 게 손흥민은 2025년 1월부터는 자유롭게 다른 팀과 계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부담스러운 손흥민의 이적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손흥민 본인의 의사만 있다면 충분히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있다는 얘기이죠. 과연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 관련 소식 계속해서 이시각TV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